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최정우 작가님의 힘들 땐 그만둬도 괜찮아입니다.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거짓말하고 출근을 안 했습니다. 미디어 관련 중견기업 과장 2년 차로 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30을 간 넘긴 지금도 연애는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서너 달 전부터 이상해졌습니다. 매일매일 온몸에 힘이 없고 늘 피곤합니다. 또한 전과 다르게 일도 흥미가 떨어집니다. 허기를 자주 느끼다 보니 가끔 폭식을 하기도 합니다. 업무에서 안 하던 실수도 저지르고 집중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려고 화장대 앞에 앉았는데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회사 가기 싫다는 외침이 제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워 마음을 다잡으려고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못할 것 같다고 본부장님께 문자를 했습니다. 거짓말로 엄마가 편찮으시다고 했습니다. 결근한 제가 너무 한심하고 창피하게 느껴집니다. 저 왜 이러는 걸까요? 빨리 가는 것보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게 중요.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고 자부할수록 허무함도 커집니다. 저 역시 회사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일밖에 몰랐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샤워를 하면서부터 그날 할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미팅에 필요한 자료들을 내가 출력해 두었나? 재무팀도 한 명 불러서야 했던 것 아닌가? 오후에 있을 매니저 간담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하지? 그러다 보니 샤워를 하다가도 뭔가 떠오르면 잊어버리기 전에 물 묻은 손으로 휴대전화에 메모를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출근 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퇴근을 해도 퇴근하지 못했지요. 머릿속은 온통 일로 꽉 차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근무했던 영업점은 밤늦게까지 운영되었던 터라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퇴근 후에도 항상 긴장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2, 3년 정도 일하다 보니 어느 순간 회의감이 밀려오더군요.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하지? 이렇게 사는 게 나를 위한 삶인가? 회사를 위한 삶인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가 찾은 답은 가족과의 행복이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가지며 여유 있는 삶을 즐기고 싶은데, 그러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족과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지금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있었으니까요. 주객이 전도된 꼴이었습니다.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회사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고, 가족과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가족과의 행복한 현재를 희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어리지만 크고 나면 아빠인 나를 더 이상 찾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서글픔과 아쉬움이 밀려왔지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지금의 행복에 집중하자. 그때부터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조건 회사 일을 우선해 두던 습관을 바꾸고, 일과 가족 일이 겹치면 가족 일을 우선해 두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 미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게 해도 회사에 큰 일은 생기지 않더군요. 요즘 우리 사회는 워라밸을 점점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과 삶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정선일까요? 무조건 5대5로 맞추는 것이 워라밸을 지켜나가는 것일까요? 저는 자신의 삶과 일의 황금 비율이 8대2라고 생각합니다.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내 삶 자체를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일도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야 의미가 있지. 일로서만 남는다면 진정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이란 의욕적으로 업무에 몰입하던 사람이 갑자기 극도의 신체적, 심리적 무기력감을 느끼는 증상을 말합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이러한 번아웃 증후군을 겪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성취감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사람, 오로지 목표에만 집중하는 사람,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남과의 경쟁을 당연시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온 우리들의 또 다른 슬픈 단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느끼는 무기력감과 허무함이
일시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두면 잘 낫지 않는 감기처럼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우선 현재 기분을 그대로 인정하세요. 일에만 몰두해온 많은 직장인이 겪었거나 지금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나만 왜 이럴까? 하는 마음을 접고 지금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라 당황할 수도 있지만 그 감정 역시 정상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상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고 무기력해서 출근하기 어렵다고는 솔직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테니까요. 이럴 때는 차라리 상대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다른 이에게 피해가 없다면 말이죠. 일단 힘든 내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은 진정한 내 삶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갔다면 이제는 내 안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앞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잠시 쉬다 가도록 스스로에게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스스로 허락해야 멈출 수 있고 스스로 멈춰야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허락 없이는 스스로 편안해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단 나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허락을 구하는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허락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살펴보세요. 무엇을 할 때 보람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는지 떠올려 보세요. 이 세상을 살며 궁극적으로 찾고 싶은 삶의 의미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일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지금 매달리는 일이 삶의 의미와 같은 방향에 있는지 검토해 보는 겁니다. 아들러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3가지 인생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의 과제, 친구의 과제, 사랑의 과제입니다. 일의 과제는 3가지 인생의 행복 과제 중 하나일 뿐입니다. 언젠간 유행했던 TV 광고 카피가 떠오르네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저는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당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 떠나라. 칭찬에 인색한 팀장님과 일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저는 자꾸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윗사람뿐만 아니라 아랫사람의 눈치도 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혹시 나쁘거나 형편없게 생각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일에 결과를 내놓았을 때뿐만 아닙니다. 스스로 이만하면 아주 잘했어 라고 생각할 때도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몹시 신경이 쓰이곤 합니다. 저희 팀장님은 칭찬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제가 며칠을 열심히 준비해서 보고서를 올리면 부팀장님은 종종 응, 고생 많았어 라고 얘기해주지만 팀장님은 응, 알았어 하고 끝입니다. 내심 팀장님의 칭찬을 기대했던 저는 실망감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런 날은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도대체 우리 팀장님은 왜 그렇게 칭찬을 안 하는 걸까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부하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칭찬 한마디 하면 될 것을 말이죠. 정말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제가 다른 팀으로 옮기지 않는 한, 다른 팀장님이 오시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걱정이 너무 큽니다. 우리 팀장님이 칭찬 좀 많이 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는 없을까요? 가장 의미 있는 칭찬은 내가 나에게 건네는 칭찬.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일인데 적절한 칭찬을 받지 못하면 누구나 속이 상합니다. 더구나 열심히 준비한 보고서라면 정말 허무하죠. 일할 맛이 뚝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칭찬 한마디 하는 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저도 팀을 한번 옮긴 적이 있는데 새로운 팀장님에게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회사 내에서 오가며 마주칠 때면 반갑게 인사해주던 분이라 함께 근무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함께 일해보니 실망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팀장님은 일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만 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것도 무조건 윗분들에게 맞춘 일이었지요. 팀원들이 업무할 때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개인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당연히 칭찬도 없었죠. 저도 나중에는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칭찬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건가? 아니면 칭찬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걸까? 한 번은 외부 미팅에 사용할 자료를 만들어야 했는데
초안을 만들어 보고했습니다. 그때는 별 얘기가 없었죠. 질책도 없었고 당연히 칭찬도 없었습니다. 문제없는 자료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 외부 미팅을 나간 팀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뭐냐? 이건 왜 그런 것이냐? 왜 그 자료는 없느냐?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보고할 때는 별 얘기 없다가 나중에서야 질책하는 팀장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외부에서 보는 것과 직접 한 팀으로 일하는 것은 다르구나. 그때 리더십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했고, 내가 만약 팀장이 되면 저러지 말아야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이후에 저는 후배들에게 기회만 되면 칭찬을 했습니다. 응, 수고했어. 정말 잘했네. 고생했어. 한 번의 질책을 위해 3번의 칭찬을 먼저 하려 노력했습니다. 칭찬이 습관이 되다 보니 하는 저도 기분이 좋고 받는 직원들도 좋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꼭 팀장님께 칭찬을 받아야 할까요? 일을 하는데 상사의 칭찬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인가요? 미국 상담 심리학의 권위자인 돈 딩크마이어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타인의 인정이 그렇게 중요할까? 먼저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싶다. 자신감과 자기 존중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믿음에 따라 좌우된다. 인정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울해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그들의 견해일 뿐이며 그들의 비합리적인 믿음에서 나온 결론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인정 여부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타인의 인정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됨을 강조합니다. 타인의 평가와 인정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좀 더 솔직하고 주도적인 생각과 행동이 가능해집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칭찬을 기대한 상황에 칭찬받지 못하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좌절감이 쌓이다 보면 내면이 약해지고 결국 자존감과 자신감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칭찬은 사실 남으로부터 받는 인정의 한 형태입니다. 즉, 내가 한 것에 대해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죠. 문제는 칭찬에 중점을 두다 보면 인정의 기준이 타인에게만 맞춰져 내 기준이 아닌 타인을 따라가는 생각과 행동을 자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인정은 받았지만 자신은 점점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남이 생각하는 기준이 항상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맞는 것도 있고 상대방이 맞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과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독단과는 다릅니다. 독단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자신이 맞는다고 믿으며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념은 자신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지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 대해 열린 자세를 지니고 있느냐, 아니냐가 바로 신념과 독단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신념을 가지기 바랍니다. 나의 노력과 실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신입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평가가 가장 올바르고 정확한 평가입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면 타인의 칭찬이나 좋은 평가가 없더라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남들이 나의 행복을 대신 평가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것이고, 내가 불행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나의 행복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다수를 추종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가 큰 선택입니다. 자신의 축이 되는 철학은 스스로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이렇게 살겠다 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자신만의 철학을 갖는 것입니다. 행복에도 나만의 행복 철학이 필요하듯 평가에도 나만의 평가 철학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 누군가 칭찬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잠시 느끼면 그만입니다. 칭찬을 잘 해주는 팀장님을 찾아가는 것보다 스스로 칭찬해주는 자신을 만나는 것이 더 간편하고 의미 있는 해결책입니다. 퇴근 후에도 머릿속은 회사 일로 꽉 차 있습니다. 광고 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프로젝트 단위로 움직이고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빡세게 일합니다. 그러나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휴식과 재충전에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집니다. 동료들은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여행을 가기도 하고 전시를 보러 가거나 영화와 공연도 보러 가죠. 다들 회사를 벗어나 꿀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저는 동료들과 다르게 보냅니다. 밀린 업무를 해야 할 것 같고 다음 프로젝트의 자료를 모아야 할 것 같아
회사를 거의 벗어나지 않고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저 혼자만 말입니다. 혼자 사무실에 있다 보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나도 동료들처럼 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간절하지만 막상 밖으로 나가면 어디에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슴만 답답해지더군요. 차라리 회사에서 서류 정리나 하자. 그러면 맘이라도 편하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하는 생각으로 회사를 지키는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퇴근 후에도 머릿속은 온통 회사 일로 가득합니다. 그날 마치지 못한 일이 자꾸 떠올라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밥을 먹는 순간에도, 아이들과 놀아주는 순간에도 회사 일 생각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를 돌볼 때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런 제 모습에 아내는 짜증을 내며 대충 할 거면 씻고 가서 잠이나 먼저 자라고 하네요. 도대체 전 왜 이러는 걸까요? 업무 불안감에 꼬리 자르기가 필요한 순간, 프로젝트가 끝나도 푹 쉬지 못하고 회사 일을 놓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군요. 어떻게 보면 일에 대한 열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즐기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열정이 지나쳐 자신을 힘들게 하면 곤란합니다. 일보다는 결국 자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은 일일 뿐이지 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할까요? 일을 잠시라도 손에서 놓으면 무엇인가 잘못될 것 같고 불안한가요? 일을 하지 않을 때 안정감을 느끼기보다는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끼나요? 주어진 재충전의 시간에도 밀린 업무를 하고 다음 프로젝트의 자료들을 모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나요? 이는 업무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불안감이 잠시라도 일과 멀어지지 않도록 강박관념을 만들고 있습니다. 불안감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일을 완벽하게 수행해내지 못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할 것 같은 좌절감, 성공적인 업무 성과를 내지 못해 회사에서의 입지가 약해질 것 같은 두려움, 항상 동료들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는 조바심, 이 모든 것이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그 이유가 불안한 마음 때문이라면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할 뿐입니다. 불안함은 그 끝이 없습니다. 지금 맡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하더라도 불안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불안감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불안감은 번신력이 강해서
쉽게 다른 불안감을 낳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불안감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이 불안감이 어디서 온 것인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일 수도 있고, 동료와의 경쟁심에서 오는 불안감일 수도 있습니다. 노력을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실력이 들통날 것 같은 공포감에서 오는 불안감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감의 정체는 나만이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솔직한 자신과 만나보세요. 내 안에 무엇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는지 끈기를 가지고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불안감으로 떠오르는 좋지 않은 상황을 의연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이유라고 가정해보죠. 지금 하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내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뒤처지면 내 미래가 어두워진다는 생각에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데 모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만이 미래의 일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면 과연 몇 명이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잠시 업무에서 손을 뗀다고 해서 업무에 대한 열정, 경험, 실력이 도태될까요? 오히려 잠시 업무에서 멀어짐으로써 더 나은 생각지 못한 영감, 색다른 경험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휴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휴식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성장할 수도 있고, 다른 회사에서 하던 일을 할 수도 있고,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할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다 보면 내 안의 불안감은 조금씩 그 모습을 감춰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업무 불안감을 다른 생각으로 자연스레 덮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회사 일을 집에서까지 와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이유를 심리학에서는 자이가르닉 효과로 설명합니다. 자이가르닉 효과는 마치지 못한 일을 마음속에서 쉽게 지우지 못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시험장에서 나온 직후 자신있게 푼 문제보다는 아리송하게 풀거나 아예 손도 못 댄 문제들이 더 잘 떠오릅니다. 친구와 신나게 통화를 하다가 순간 배터리가 나가버렸다면 어떻게 해서든 다시 연결해 통화를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은 무엇인가 끝내지 못했다는 찝찝함 때문입니다.
회사 일을 마치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내지 못한 일에 대한 찝찝함 때문에 머릿속에서 일이 맴도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유별나서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상황을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다음 달에 갈 여행지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는 어디인지, 자동차 보험을 그대로 연장할 것인지, 다른 보험사를 알아볼 것인지, 올 여름은 선풍기로 버틸 것인지, 아니면 에어컨을 하나 장만할 것인지 등 생각할 거리는 너무나 많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다 보면 머릿속에서 업무는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그렇게 다른 생각들과 섞일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내가 해결할 일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장 급한 게 아니라면 미래의 자신에게 떠넘기고 지금의 자신에게는 머리를 비워내는 편안한 시간을